자, 이번에는 그 다대다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일대다 연계 탭을 통해서 정교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다대다는 개념에서는 가능하긴 하나, 정교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일대다로 풀어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했긴 했어요, 그지? 했을 때 예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배치해놓고 여러분들이 물리 모델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간단해요, 사실. 그지? 그대로 물리 모델링 되어 있는 거를 바탕으로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보고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또 연습이에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만드시면 되고, 메뉴 있죠? 이렇게 해서 설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MNO 간단하게 썼고요, 그죠? 그래서 number 라고 표기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테이블 정의 라인에서 일단은 PK를 정의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name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name은 바차 to 해서 뭐 255라고 제가 했는데 뭐 이거는 그렇고요. 난날 제약 조건 부여합니다. 가격은 price 라고 했고요. number 라고 표기하고, 마찬가지로 난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프라이머리 키만 지정하시면 되겠다. 제약 조건 이름까지 부여할 거예요. constraint, const는 상수 표현할 때 const까지 여러분들 단어는 기억하시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rain 기억하시고 뒤에다가 t까지 붙여주시면은 되겠어요. 한꺼번에 이제 외우시기 힘드시면은 구분으로 해서 constraint 이렇게 해서 끊어서 뭐 외워주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요. 네, 메뉴 PK 이죠? PK고, PK 이름은 얘는요 primary key였어요. primary primary key 끝. 그죠? 이렇게 설계하시면 간단하게 일단 메뉴 테이블 만들었어요. 자, 보면은 뭐가 누락되어 있다고 나온다고죠? 그쵸. 프라이머리 키 옆에다가 이 컬럼명을, 그죠? 정의 라인에서 줄 때는 컬럼명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다 올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요, 기존에 있었어요? 만들었나요? 메뉴 만들었구나, 그죠? 이거 드랍 하면 되잖아, 그죠? 드랍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드랍 테이블 메뉴에서 처음에 만들었었던 게 있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 새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연계 테이블에서 얘하고 주문하고 연결되니까 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굴 만들라고요?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구성했어요, 컬럼명들은. 고객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놈이 생성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포렌키들이, 그쵸, 얘만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부모 객체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 테이블이 먼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얘를 만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주문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커스터머 라고 해서, 자, 생성하는 거 뭐 요 정도 하면은 연습 충분하시죠? 그래서 고객 번호는 CNO 라고 할 거고요. number 라고 표기할 거고요. 난널은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지?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에는 난널이 같이 포함이 돼서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고객 이름은 이름 그대로 넣을 거고요. 또 바차 to고요. 제가 255 넣는데 그대로 넣어볼게요. 나머지는 난널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자,
루트 넣고요. 100바이트 넣는 게 그냥 임의로 넣은 것 뿐이에요. 여기는 수치는 의미 없이 만들어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K 선언해야 되겠다, 그죠? 자, 컨스트레인트 이름 넣어줄 거예요. 생략 가능하다 했다, 그죠? constraint,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테이블 이름 플러스 PK라고 키워드 넣어서 만들면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머리 키, PRIMARY 키 위에 거하고 동일하죠, 그죠? 넣어주시고 컬럼명 누구요? CNO 컬럼에다가 적용합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딱 두 번째 만들었죠. 마지막에 이제 누구 만들면 돼요? 이게 연결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라고요. 주문 create 테이블 누구요? order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래서 먼저 PK에 해당하는 거 CNO라고 했고요. number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이름은요. order AT라고 했고요. 그죠? 타임스탬프 라고 표기할 거고요. 낱널이니까 이것도 같이 낱널 적용할 거고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이제 메뉴 번호하고 요놈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MNO 컬럼이고요. 요놈은 포린키예요. 그지? 포린키이고요. 그지? 넘버 타입 정리하시고요. 당연히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은 그저 PK를 참조하는 거니까 이게 놈이죠, 그죠? MNO의 타입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포린키이긴 한데 제가 낱널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여기다가는 낱널만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포린키 지정은 키는 이후에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CN도 포린키 컬럼으로 사용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넘버이고요. 네, 그죠. 넘버 타입이니까 그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제가 정의할 때 낱널로 사용할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키를 몇 개 해야 되냐면 PK, 포린키 3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constraint, const, RAINT 그죠? 넣어주시면 되겠고 PK니까 오더에 PK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는 거. 머리키 MARY 키 그래서 CNO죠. 이렇게 설계하시면 되겠고 컴마 키가 또 필요하네요. constraint 그죠? 이번에는 포린키입니다. 포린키이기 때문에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일단은 메뉴하고 누구하고 연결된 거 여기 있는 오더하고 연결된 거니까 메뉴가 부모잖아요. 부모키 플러스 자식키 자식 테이블 이름이 해당하는 포린키어라고 포린키어 이 정도로 만드시면은 네, 충돌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FK를 먼저 넣어서 FK 자식키 부모 이렇게 거꾸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컬럼명까지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일단은 포린키 설정을 해봤고요. 요놈이 외래키였잖아요, 그죠? 외래키니까 포린 FOREIGN이요. 포린 키이고요. 그게 컬럼이 누구라고요? 컬럼명을 꼭 이렇게 지정해 주라고요. 그죠? 메뉴에 해당하는 거니까 MNO가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요. 얘는 외부에 있는 PK를 참조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외부에 있으니까 누구라고 하죠? 레퍼런스요. 레퍼런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레퍼런스는 외부 테이블의 이름에 있는 누구를요 라고 하니까 테이블 이름이 메뉴 테이블에 있는 누구요? MNO예요 라고 표기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명 들어오시고요. 그럼 당연히 떼줘야 되겠죠. 테이블명 바로 열고 누구요? MNO 컬럼을 참조하는 외래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린키 외
단어하고 누구요? 레퍼런스 키워드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constraint 누구요? 이름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커스터머에 하고 누구하고 ORDER order하고 연결되는 관계를 선언하는 foreign key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foreign 자동 완성기는 쓰시면 단어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CNO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FERENCEs 레퍼런스즈 누구요? 예, 커스터머즈에 있는 누구요? CNO에요 라고 표현이니까 커스터머에 있는 테이블에 누구요? CNO 컬럼이요 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은 해당하는 PK 그 다음에 포렌키 하나 각각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낱널은 다 적용이 위에서 했었으니까 더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키에 해당하는 것들만 내가 테이블 정의 라인에다가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 테이블 명이 부적합하대요. 자, 여기 있는 오더가요 사실은요 키워드예요. 정렬할 때 쓰는 키워드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더라고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주문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오더이긴 한데 상품이 주니까 그냥 상품 그냥 아이템 오더라고 쓸게요. 그냥 아이템 뭐 상품이라고 하면 아이템 오더 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아이템이라고 조금 뭔가 커피 오더라고 할까요? 그래서 커피 만들 거지. 카페니까 커피 차 티 오더 진짜 선택장애 그죠? 어쨌든 티 오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되긴 한데 임의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도 그죠? 주문이긴 한데 그지? 상품 주문 그러니까 뭐 상품 주문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명칭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티 오더 T가 맞나요 이거?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뿅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고 있고요. 그럼 아까 오더도 이왕이면 이렇게요. 이름을 티 오더니까 티 오더 상품이라 할 걸 그랬나? 티 오더 이런 식으로 충돌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R DER ED 오더드 이렇게 여기도 이름도 좀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자 앵커빵 해서 10명이 어디에 중복됐니? CNO네 커스터머인데 요거 TNO라고 할게요. TNO 그죠? TNO 왜 이러는 거야? TNO고요. 그럼 요 TNO가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요놈이다 그죠? TNO요 라고 이렇게 설계하셔야 되겠다 그죠? 요놈하고 TNO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연결관계는 제가 여기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TNO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오더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설계는 아마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한번 눌러서 한번 잘 연결됐는지 한번 모델 탭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중간 테이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랑 메뉴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 누구요? 여기 있는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렌키 설정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연습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다데이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1대 다데일로 풀어서 관경 데이터 베이스에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뭐 샘플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임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배운 내용들을 하나 더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자, 오라클에서는 이런 넘버 이런 것들 그 일련 번호나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식별자를 사용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일일이 관리하려면 내가 기억을 하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그지? 그래서 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냐면은 객체 중에서 시퀀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오라클 말고도 딴 데서도 존재합니다. 오라클에서도 시퀀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와 더불어서 각각 해당하는 일련 번호들을 만들어주는 시퀀스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시퀀스요. 자,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바로 아래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해당하는 키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야? 시퀀스. 시퀀스 통해서 자동으로 여기는 식별자에 들어가는 데이터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사용 방법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생성을 해야죠. 시퀀스는 시퀀스 생성을 하셔야 돼요. 생성하니까 키워드 뭘까요? 키워드 뭐예요? 설정님? 생성하니까 키워드 뭐 쓴다고요? 네, create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create 쓰시면 됩니다. 시퀀스니까 뒤에다가 create 테이블이 아니고 뭐야? create sequence, sequence, sequence야. 그 다음에요, 시퀀스 다음에는 시퀀스 이름이 나오면 돼요. 그죠? create 테이블 하듯이 create 테이블 시퀀스. 시퀀스 이름은 제가 간단하게 SEQ 시퀀스니까 SEQ고요. 누구의 메뉴의 시퀀스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SEQ의 누구요? 메뉴 시퀀스인데요. 메뉴요. 메뉴 시퀀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다가 SEQ 메뉴라고 썼습니다. 자, 이름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뭐 넣으시냐면요, 시퀀스 초기 값으로 뭐 넣을까요? start with 라는 키워드와 함께 써주시면 되겠고요. with 1부터 만들게요 라고 하죠.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가 가능해요. 메뉴 번호를 저는 101번부터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셔도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1번부터 많이 만들어내긴 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그냥 101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01번부터요. 그리고요, 그러면 증가는 몇씩 해요? 증부는 increment, INCREMENT, 그죠? increment by 증부는 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네요. 나머지 물론 더 옵션이 있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값과 증분을 내가 몇씩 할까요? 라고 이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저 조금 달리해보려고 100일부터 넣어봤습니다. 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졌대요? 시퀀스가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죠? 생성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커스터머도 제가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sequence sequence 라고 하시고요. seq라고 쓸 거고요. 저는요. 네, 요 시퀀스인데요. 커스터머에 대한 시퀀스예요. 그 다음에 뭐 넣는다고요? 초기값이요. start 시작값이니까 start start with WIT with 보통 1번 요거는 커스터머는 1001번이라고 할까? 커스터머는 1001번으로 할게요. 1001번으로 표기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이거 한꺼번에 연결 테이블에 같이 모일 거잖아요. 그죠? 서로 좀 구분하려고 제가 그냥 단위를 좀 적용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는요, INCRE increment 쓰시면 되겠고요. 1로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가 빠졌구나. increment 바이가 빠졌고요. 네, 이렇게 표기하시면 잘 나오고요. 뭐 오류 내셔도 저렇게 자동으로 잘 안내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creat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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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요. 그 SEQT order
아 이거 이름이 왜 T 오더냐. T 오더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with 요놈은 1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크림 원츠 CRE MENT by 1 이렇게 하시면 1부터 1씩 증가하는 시퀀스가 생성되었습니다. 각각의 해당하는 테이블마다 제가 시퀀스를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보고 한번 출력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면은 뭐 오더도 뭐 주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도 등록이 가능하긴 하겠죠. 그죠? 보시면 고객이나 메뉴들은 그저 서로 관계없이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메뉴 만들었으니까 메뉴 몇 가지 하고 그냥 라떼 정도로 두 가지를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자, 해당하는 테이블에 메뉴라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등록한다고요. 그럼 insert int 라고 표기하고요. 테이블명 MENU에다가 표기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테이블명 뒤에다가는 내가 입력할 필수 요소들 컬럼을 명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MNO 들어갈 거죠. 그 다음 메뉴 이름 들어갈 거고요. 가격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요. 없네요. 요 세 가지밖에 없구나. 그죠? 세 가지 있으면 세 가지 나열하시고 순서 있게 나열하셔도 되고 순서는 바꿔서 나열하셔도 돼요. 순서는 바꿔서 넣어도 된다고요. 대신에 그 순서로가 지정됐으면 values 있잖아요. VALUES values 안에 있는 데이터가 순서에 맞게끔 매칭이 되면 돼요. 순서에 맞게끔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MNO는 요거는 시퀀스로 생성한다 했잖아요. 여기 있는 시퀀스 SEQ 메뉴 시퀀스 사용하는 것들은 두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current 현재 값, 그 다음에 다음 값. 그래서 생성하는 것은 다음 값이라고 하고 있는 점 찍고서는요. 시퀀스 이름 점 next 발 이라고 표기하시면 시퀀스가 생성이 돼서 들어옵니다. 초기값이 설정돼서 들어오겠죠.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초기값이 설정돼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임의대로 넣을 건데요. 임의대로 넣을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퀀스 요거는 요건 그냥 쓸까요? 아메리카노라고 할 거고요. 요 놈은 가격은 1,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자, 엔터빵! 컨트롤 엔터. 한 개가 잘 삽입이 됐습니까? 라고 보죠. 네, 잘 됐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렉트. 자, all from 누구야? 메뉴라고 표기하고서 컨트롤 엔터. 와, 101번에는 아메리카노가 1,500원짜리로 등록이 됐네요.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잘 되셨으면 뭐 하시라고요? 등록을 잘 하셨으면 뭐 하시라고요? 네, 커밋을 하든지 롤백을 하든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롤백을 하면은 등록된 게 이력이 삭제가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커밋을 통해서 네, 확정해주신 커밋 완료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명령어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 해놓고 하면 한 번 하고 단위별로 한 번 하고 단위별로 한 번 하고 단위별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하나 등록했고요. 다른 거 등록해볼까요? 아메리카노 말고 요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록하고 2,000원 등록해볼까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 그죠? 자, 셀렉트 조회하시면은 102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어가고 2,000원으로 등록됐네요. 이런 식으로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커밋 확정 확인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떼 한번 등록해볼까요? 그냥 그 라떼 그냥 라떼? 자, 라떼 얼마예요? 2,500원 할게요. 라떼는 2,500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서 조회 한번 할까요?
조회 라떼가 2,500원 등록됐고요. 네, 그러면 네, 커밋 통해서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야 어디서요? 네, 이런 데서도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죠? 다른 데서도 라인 조회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올 그럼 어떻게 해요? 요놈이 메뉴인가요? 메뉴 이렇게 해서 조회했을 때 네, 표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로. 와, 근데 이제 와 이거 라인 400이었던 셋 뭐가 길게 표기되고 있다 그죠? 쌩에노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쨌든 잘 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하죠. 이거는 콘솔 사실 불편하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GUI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상품은 이 정도로 등록해봤고요. 그러면서 입력과 우리가 조회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커밋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내가 뭐 잘못 등록할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롤백을 통해서 다시 복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거는 아랫부분에서 해볼게요. 자, 커스터머도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한번 예시 고객을 하나 등록해볼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구매하면은 포인트를 준대요. 그래서 고객 등록하고 나서 주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인서트 into 명령어로 하시면 되겠죠. 커스터머 라고. 자, 이번에는요 제가요 컬럼명을 생략을 해볼까 해요. 네, 컬럼명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컬럼명을 표기해서 테이블 뒤에다가 컬럼명을 표기했잖아요. 그죠? 네, 컬럼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고 컬럼명 생략을 할 수 있어요. VALE. 자, 컬럼명을 생략해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그지? 가능하다고요.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컬럼 순서대로 모두 값을 입력해야 돼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돼요. 그치? 컬럼에 있는 명시된 순서대로요. 그러면 커스터머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테이블에 있고요. 커스터머에 대한 순서 확인하셔야 돼요. 순서는 여기 보시면은 CNO name 3번 요 순서대로 들어갔잖아요. 컬럼 번호가 있는데 컬럼 번호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CNO가 먼저, name이 두 번째, 이메일이 세 번째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CNO가 먼저, CNO는 아까 시퀀스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시퀀스 점 뭐요? 발행하는 거 next 발이라는 표기요. next 발이요. next value의 약자죠. 사실은 value의 약자로 발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낚거든요. next 손이라고 해야 돼요 했더니 진짜로 SON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 미쳐버리겠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next 손 쓰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 손 쓰고 있다.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막 졸다가 썼겠죠. 그렇게 졸다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기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진짜로 넥스트 손 내가 했더니 넥스트 손 따라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발이야 발. 발인데 이제 발 그죠? 밸류의 약자로 발 next value, 이제 current value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용할 때는 next 발 통해서 하면은 1001번부터 할당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름이요. 이름은 누구 낼까요? 네, 이름은 노그린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이메일이다. 그죠? 이메일은 그냥 테스트 01 표현해서 테스트
.com이라고 표기할까봐요.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앞뒤로 감싸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한 명. 그 다음에요, 바로 커밋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뭐 하셔도 돼요? 여러 번 해놓고 매번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근데 우리는 나중에는 매번 하긴 할 거예요. 아, 이거 나 인서트를 못 쓰네. insert into customer. 그쵸. 그 다음에요, 컬럼명을 명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순서를 지정하지 않고 지 맘대로 넣어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와 상관없이 거꾸로 넣어도 되긴 해요. 네. 이렇게 늘 일은 그죠? 이렇게 늘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늘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넣으면은 이상한 놈이죠. 이렇게 넣는 놈이에요. 그지? 굳이 왜 뒤집박죽으로 넣어요? 그지? 헷갈리게.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키워드가 다 문자열이 아니고 뭘로 구분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괄호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띄어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그죠?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되.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런 밸류즈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네임이 먼저 왔으면은 네임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그러지. 이거요. 이름이 먼저 와야 되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메일이 먼저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메일이 먼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메일이 와야 되겠죠? 테스트 그냥 02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넣으면 돼요? 세 번째는 CNO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렇죠? CNO가 들어오면, 아이고요. 야, 왜 CNO라고 썼어나? CNO 컬럼에는 넣어놓으면 next 발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자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대문자로 다 표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만약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실질적으로 테스트 02에 그죠? 테스트.com이야 소문자이면 소문자를 표기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컬럼명을 테이블명 뒤에다가 컬럼명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명시할 때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입력된 순서대로 그대로 입력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다. 그지? 그러나 꼭 순서를 지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순서를 바꿔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컬럼명에 해당하는 요놈들이 쌍도 밸류도 순서에 맞게끔만 입력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명 뒤에다가 컬럼명을 생략해서 표기가 가능합니다. 대신 밸류즈는 그러면은 표기되어 있는 컬럼명을 모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세 가지밖에 없긴 한데 필수사항이 아니든 입력이 필요한 것들은 싹 다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했을 경우에는 싹 다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한번 연습이 필요하긴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select. 자, all from customer 라고 표기하시면은 입력한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죠?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이거를 확정할 거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commit을 통해서 데이터 변경사항에 관련된 것들 내가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DML 중에서 insert into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명 뒤에다가 컬럼명을 나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요 생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략했을 때는 해당하는 컬럼의 모든 데이터를 순서에 맞게끔 잘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컬럼명이 내가 나열된 것들은 나열된 것만 넣어도 되긴 해요. 대신에 낱널에 해당하는 것들은 필수로 다 들어가야 돼요. 와, 널어블이 가능한 게 내가 안 만들어 놨구나. 널 가능한 요소를 안 만들어 놨구나. 자, 이거 오더 T를 제가 한번 드랍 좀 시킬게요. 드랍 T 오더 드랍 좀 시킬게요. 드랍 테이블
그래서 알터를 통해서 제가 수정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알터 하지 않고요. 뭐 했어요? 드랍하고선 필요하면은 추가로 넣어줄게요 라고. 왜요? 제가 뭘 빼먹었냐면요, 주문 했잖아요, 그죠? 주문 번호이고요, 이 상품이고요. 그러면은 상품, 이게 상품이잖아요, 그죠? 상품이잖아요. 이게 메뉴 해당하는 메뉴 몇 개가 없네요. 그래서 몇 개를 여기다가 표기해 볼게요. 개수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문할 때 개수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제가 quantity라고 표기할게요. 뭐라고요? quantity quantity라고 표기하도록 하겠고요. 요놈이요, 넘버. 자, 여기다가 제가 디폴트를 주문하면은 최소 한 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디폴트를 제가 1이라고 딱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사용할 때, 디폴트가 있을 때 인서트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요. 제가 여기다가 남너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디폴트가 한번 넣어놓고요. 이렇게 한번 T 오더를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quantity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라고. 그죠? 자, 데이터를 한번 T 오더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인서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어줘야 된다고요? 인서트 into 테이블 이름 T 오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문이 들어왔네요. 누구한테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문, 제가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생략 표현으로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생략 누구야? 자, 컬럼 생략해서 넣어볼게요. 컬럼 생략. 테이블 이명 뒤에다가 컬럼 생략.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VA values 뒤에다가 몇 개 해야 돼요? 모두 나열을 하셔야 돼요. TNO는 뭐냐? TNO는 여기 있는 그 T 오더의 시퀀스를 적용할 거라서 시퀀스 이름은 next, 여기 이름에다가 next 발 표기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날짜 들어갈 겁니다. 오더, 그죠? 날짜는 여러분들 제가 sys time stamp 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NO 컬럼은, MNO는 누구예요? 포랭키다, 그죠? MNO는 누구예요? MNO가 누구니? 메뉴다, 그죠? 이거 상품 번호를 표기하셔야 돼요, 그죠? 상품 번호 FK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 번호라고 했는데 메뉴 번호다, 그죠? 메뉴 테이블에 있는 PK죠. 메뉴에 메뉴 테이블에 있는 PK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라고. 요 놈은요, 고객 번호에, 그죠? 고객의 PK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PK가 들어와서 여기서는 포랭키 컬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포랭키로 사용하고, 메뉴의 포랭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메뉴에 있는 메뉴에 있는 기본키가 뭘로 작동돼야 된다? 네,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요? 메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번 볼까요? 몇 번부터 됐어요? 101번, 102번, 103번 요 세 가지 중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기 더우니까 102번 먹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102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102가 해당하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퀀티티가 들어왔네요. 퀀티티는 개수요. 개수를 넣어주시긴 해야 돼요. 최소한 뭐 1이면 한 개요.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누구요? CNO 넣어주시면 됩니다. CNO는 아까 고객 번호인데, 고객 아까 제가 몇 가지 두 개 등록했죠. 고객 테이블에 있는 거 조회 한번 해볼까요? 고객 번호가 몇 번 있는지. 1001번, 1002번이네요. 1001번에서 주문했다고 합시다. 1001번 고객이 주문했다고 합시다. 1001번 고객이 주문했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서 잘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아직 실행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102번 넣어야 되는데 제가 104번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라고. 제약조건 위반이에요. 그죠? 포렌키 제약조건이 기본적으로 104번이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104번을 왜 입력합니까? 라고. 그죠? 위배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뭘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 요놈은 디폴트입니다. 라고. 그죠? 디폴트니까 내가 이거를 안 넣을 때 입력이 안 되면 디폴트가 적용된다면서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빼놓고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와, 값의 값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나오고 있죠? 왜 그런 거냐면은 언제는 안 돼요? 테이블 컬럼을 생략할 때는 디폴트든 뭐든 간에 모두 입력해야 된다고. 그지? 얘의 특징이 뭐라고요? 컬럼을 생략했을 때는 오른쪽에 밸류즈 오른쪽에다가요 컬럼에 대응하는 그지? 컬럼 개수만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만큼 뭐가 들어야 돼요? 밸류가 들어와야 돼요. 밸류즈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값의 값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디폴트고요. 자동으로 생성 주거든요. 그래도 다 입력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넣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해당하는 데이터 범위 넘어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널 가능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포렌키는 널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제가 뭐 넣었다고요? 네, 널 제약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널 데이터 불가능합니다. 그죠? 1001번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 범위 안에 있는 기본키 범위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본키 중에서 넣어주셔야 된다고. 포렌키의 데이터들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조회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오더인데 T 오더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넣었으면 뭐 하시냐고요? 야, 이거 주문 취소. 야, 이거 잘못 넣었어. 나 어떻게 해요? 커밋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하다? 네, 롤백 가능합니다. 롤백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롤백 하실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안 보인다. 그죠? 주문 목록에 존재하지 않아요. 커밋, 그러니까 롤백을 통해서 하시면은 커밋한 데이터로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수정된 데이터들이 다 무효. 자, 다시 넣을게요. 다시 똑같이 넣어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넥스트 발은 제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롤백 했다고 해서 넥스트까지 되돌아가진 않습니다. 시퀀스까지 돌아가진 않아요. 참고로 롤백 했다고 해서 시퀀스 값이 실행했었는데 실행된 게 얘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진 않아요. 자, 아까 1번 사용해버렸잖아요. 그죠? 넥스트 파일 찍으면 뭐가 돼요? 2번으로 주문이 2번이 아니고 4번으로 됐다. 그죠? 아까 이미 쳤나?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문 또 넣어볼게요. 주문,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똑같이 넣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컬럼명을 지정을 할 겁니다. 지정을 할 거예요. 지정을 할 건데, 일단은, 그저 주문 번호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NO 넣어줄 거고요. TNO 컬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요. 주문 날짜 넣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컬럼명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요. 주문 개수는 MNO구나. 그죠? MNO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개만 들어갈 때는 제가 요거 생략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생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요, CNO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퀀티티가 빠졌네요. 라고. 그러면 요 개수 몇 개인가요? TNO
ordered at, 그 다음에 MNO, CNO. 이게 시퀀스 번호 들어가고요. ordered at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구요? MNO, 그 다음에 누구 생략한다고요? 자, 요거 개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컬럼은 네 개인데 값이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쌍이 안 맞아요. 그지? 그래서 값의 개수, 열의 개수 지정한 것보다 값이 많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맞춰주셔야 돼요. 지정했을 때는. 근데 요거는 제가 생략해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어줘 볼게요. 따로 1이라고 넣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네, 넣어봤습니다. 조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들어간 데이터는 5번에 해당하고요. 5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뭐라고 넣었어요? 이렇게요? 퀀티티가 디폴트가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그죠? 디폴트에 의해서 1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갔으면 뭐 하시고요? 네, 커밋 통해서 커밋 해주셔서 데이터를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뭐뭐뭐 했냐면 우리가요, 저장하고 일단 모두 조회하는 거 살펴봤고요. 일단 원래는 컬럼명을 써야 되는데 컬럼명 조회 말고 모든 컬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컬럼,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우리는 커밋과 롤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테이블을 3개 만들어 봤고요. 각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에 맞게끔 입력하는 인서트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보시면 돼요. 인서트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테이블명 써놓고 컬럼명을 생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근데 불편해요. 왜냐면 밸류즈를 싹 다 넣어야 돼요. 테이블 컬럼의 순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뒤에다가 컬럼명들을 명시할 수 있는데, 명시는 최소한 필수 정보들은 명시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명시된 순서대로 밸류도 자연스럽게 매칭해서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꼭 다 넣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순서를 꼭 그러면 컬럼에 등록된 순서대로 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뒤죽박죽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뒤죽박죽을 넣을 일은 없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퀀스까지 같이 사용해가지고 한번 예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